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코스닥 시장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유성만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예. 참 한숨부터 나오는 예. 시장이에요. 힘듭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이 4% 빠지고 오늘은 2% 반등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 최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이 한때 이제 600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600선을 회복해서 이제 바닥을 잡았나 싶었는데 일단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가 일단 한일 그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거기에 또 이제 미국 중국 간에 다시 또 이런 무역 분쟁이 한때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마지막에 600포인트 하락하면서 어제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이 한 4%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장에서 그러다가 또 이제 오늘 좀 이제 일단 좀 약간 반등 개념으로 한 2%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좀 종합을 해보자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는 올라가냐 코스닥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게 안정됐다고 솔직히 보긴 힘듭니다. 오늘 나오는 반등도 원체 좀 우리나라가 글로벌리 코스닥이 가장 많이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게 반등이지 아직 코스닥 시장이 안정이 됐다고는 좀 일단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반등도 어제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아직 안정화가 안 돼서. 그러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100억 가까이 좀 매수에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저가 매수 아니면 그냥 뭐 프로그램 좀 이런 차원에서의 이런 매수지 뭔가 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너무 뭐 긍정적 전체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서 사는 그런 롱 포지션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그런 거나 아니면 뭐 그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좀 이런 개념의 이런 매수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궁금한데 코스닥 시장은 언제 안정화를 찾고 언제 반등할 거라고 보시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코스닥 시장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일단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 한 연말까지는 막 코스닥이 그렇게 막 물론 이제 뭐 섹터나 일부 섹터나 종목별로는 이제 좋은 게 있겠지만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막 작년처럼 엄청 좋기에는 좀 이게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일단 한일 관계도 계속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계속 힘들어질 거고 뭐 미중 관계도 좋았다 나빴다 하기 때문에 단 좀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다시 한번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 사드 사태 이후로 지금 소원해졌는데 최근에 또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또 반대로 한중 관계가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제 사드도 이제 2년 가까이 했으니까. 그래서 좀 이제 일각에서는 중국의 시진핑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방안을 좀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뭐 정보도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좀 중국 쪽이 다시 좀 열리거나 아니면 정말 뭐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좀 이렇게 코스닥 전체적으로는 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일부 그 관련된 섹터나 특정 테마 아니면 종목으로 좀 선별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있습니까? 그래서 좀 가능성이 가장 있는 게 일단 그 중국과의 일단 관계 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일단 올 연말에서 빠르면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안 좋은 게 지속될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중국 관계가 일단 회복 그거에 따른 이제 그래서 수혜주 일단 중국 관련된 좀 그 비중이 높고 중국 쪽으로 앞으로 확장이 기대되는 좀 이런 산업이나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한일 간의 갈등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그나마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가 좀 좋아지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도 조금씩 활성화를 좀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지난해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대책이 좀 무색하게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지지부진 하락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하락을 좀 더욱더 부추기는 게 연기금이 아닌가 하는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 이 폭락장에서 연기금이 더 좀 매도를 내놓으면서 시장이 더 좀 하락을 면치 못했었는데 연기금의 역할은 어떻게 보시고 연기금의 매도 행진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그 관련된 질문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받았는데 왜 연기금이 예전 사실 같은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예전 있잖아요. 같으면 뭐 이제 특정 연기금 좀 이제 규모 큰 연기금에서 주가 그 코스닥 시장이 급락할 때 오히려 좀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시장을 받쳐줘야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오히려 더 파냐 이게 어찌 된 거냐 했는데 일단
주요한 원인은 이제 뭐냐면 그 주요 연기금들이 이제 주로 아웃소싱, 그러니까 그 일반 기관들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특정 펀드에 좀 성과가 안 좋거나 주식시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좀 전략이 바뀔 경우 특정 그 기관에게 맡겼던 걸 이렇게 회수하게 되는데 펀드를 그럴 경우에는 이제 펀드를 회수하게 되면 아웃소싱 맡겼던 그 펀드에 있는 종목들을 일단 일괄적으로 청산 매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군요. 예 그런 게 있었고요. 또 네. 그리고 좀 연기금도 아무래도 뭐 비록 안전판 장치도 있지만 역시나 거기도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좀 이제 연기금의 판단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아무래도 시장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매도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주가가 급락하면 좀 네. 이제 연계금이 밑에서 좀 받쳐주는 좀 네.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약간 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안전판 역할을 이제는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아예 기대하면 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이제 좀 최근 보면 또 이제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네네. 이제 특정 뭐 중소형 펀드나 이런 거 관련된 이제는 좀 이제 펀드 런칭했고 네. 또 좀 오늘 뭐 기사 보셨겠지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이런 그쵸. 뭐 이제 그 특정 이제 펀드 펀드도 가입하셨는 네. 거 그런 거 봤을 때 보면은 좀 이렇게 기존에 이제 무조건 주가가 빠졌을 때 받치는 게 아니라 좀 선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좀 이렇게 좀 운용 형태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장 환경이 좀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도 좀 판세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예.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바이오 업종이었는데 예. 시총이 대부분 좀 뒤로 밀리고 IT 부품주들 그동안 좀 빛을 못 발했던 종목들이 예. 다시 한번 시총 상위로 올라왔는데 판도가 바뀐 게 대세로 굳혀질까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올해 한 중순 좀 전부터 지속적으로 올해 바이오는 힘들 것 같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올해만 힘들 2015년처럼 거라고 보세요? 일단 올해까지는요. 네. 최소한 올해까지는 힘들 네. 것 같다 했는데 역시나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가장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총 상위주였던 바이오주들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그렇죠. 특히 이제 바이오주는 베타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가 바이오주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하락폭이 컸는데요. 그 이유는 뭐 이제 아시겠지만 뭐 셀트리온 사태 무슨 뭐 삼바 그리고 뭐 한미약품 등등등등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메디톡스. 메디톡스 네. 뭐 그리고 뭐 코오롱 인보사 사태부터해서 원체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들은 일단 확실히 적고요. 왜 IT 부품은 일단 그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서 이제 그 국산 장비, 국산 소재, 국산 부품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지금 IT 부품주나 IT 장비주 이런 쪽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차피 한일 관계 악화가 지속될 거고 일본의 이런 그 규제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산 내재화. 그래서 이제 뭐 상위 업체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동안 이제 일본 쪽에 거의 뭐 90%나 100% 가까이 됐던 의존도가 높았던 부품 장비 소재를 내재화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 뭐 미국 같은 선진국에 일단 비중이 높았던 거를 이제 좀 국산화시키자 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IT 부품 소재 장비주가 다시 한번 지금 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 대세가 될 거라고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일단 제가 보기엔 당분간 좋은 섹터가 일쪽 그 IT 부품 장비 네. 소재 이쪽이랑 중국 관련된 수혜주 요 두 아. 부분이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엔 애국 테마주라는 개념도 들어가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쪽을 좀 이렇게 선별해서 네.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바이오 업종은 어떻게 합니까? 바이오 업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바이오 업종은요. 네. 정말 이게 임상 적어도 한 2상 후반이나 3상 네. 정도 가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이제 이게 확실하게 이제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이 확실하다 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제 뭐 예전같이 뭐 임상에 들어갔다 네. 뭐 좀 이렇게 그런 간단한 뉴스 플로우만으로 주가가 들썩이는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았나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 좀 옥석 가리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좋은 종목은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옥석 가기가 된 그 일부 바이오 종목만. 종목에 대해서는 네. 하는데 막 이제 예전같이 뭐 무슨 뭐 줄기세포가 하면은 다 줄기세포 오르고 관련된 게 이런 뭐 건 다 아니고요. 오르고 네. 예, 뭐 에이즈 관련된 거다 암이다 그래서 막 올라가는 이제 그런 주의 좀 투자의 패턴은 이제는 더 이상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투자는 좀 지양하고 예, 맞습니다. 종목별로 좀 좋은 이슈가 나오는 예. 종목, 바이오 종목만 좀 골라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그러면 좀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코스닥 시장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그 IT 부품 장비나 애국 테마주들은
분들은 아시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뭐 아시겠지만 뭐 모남이나 뭐 신성통상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접근은 좀 접근하기가 이게 쉽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 비중이 높은 종목 중에서 실적도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3분기 실적까지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이런 종목인데요. 오늘 제가 좀 이렇게 그 라이온 투자하는 분들께서 공부해 보실 종목 하나 가져왔는데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이요? 이게 뭐 여러분 다 잘 아실 건데요. 일단 라면 일단이 가장 한데 이게 중국에서요. 작년까지만 해도 SNS 위주였다면 이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몰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뭐 중국의 그 1등 업체인 무슨 뭐 그 카오르나, 그러니까 왕기그룹의 카오르나, 뭐 텐센트의 티몰, 뭐 이런 쪽에서 점점 확장되고 있고요. 오프라인 일단 매장도 기존 1선 도시를 넘어서 2선, 3선 내륙으로 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요 불닭 라면 이런 게 아주 많이 팔립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제 그 매운맛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차별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라면도 보면 한국 라면도 있지만 뭐 일본 라면 그리고 동남아 라면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내에서 판매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심지어 북미에서도 일단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3분기에는 2분기보다 더 QOQ로도 성장하고 YOY로 성장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따라서 이제 좀 특히나 요즘엔 이제 전반적 코스닥 시장이 불안한데 오히려 이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음식료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기반에 그리고 해외 성장도 있고 그런 면에서 한번 좀 이렇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죠. 또 하나 종목은 GMP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곧 그 자회사 VT 코스메틱이랑 이제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이제 발표했고 좀 있으면 완료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 VT 코스메틱의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좀 중국에서 이제 그 여기 VT 코스메틱이 파는 시카 마스크팩이 그 한국 화장품 중에서 상위 3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이 시카 이게 온라인에서 확장되고 있고 최근에 중국의 왕이그룹이 참가한 그 JV가 이제 그 협약을 맺어서 중국의 왕이그룹의 그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중국의 판매가 확장됩니다. 또 여기가 방탄소년단 관련된 화장품 향수도 하고 있는데 특히 얼마 전에 런칭된 그 BTS 향수가 글로벌 대박을 났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생산분이 이제 3분기 말에 입고가 되면은 3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일단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두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반기 코스닥 시장 전략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하반기 코스닥 시장은요. 일단 확실히 선별해서 그리고 좀 선별해서 그리고 집중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하반기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유성만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